그럼 지금부터 3월 17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로맨스. 다가와준 네 모습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다면 너의 손을 잡고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안녕하세요. 일주일의 마지막을 알리는 금요일 저녁 방송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로맨스의 박윤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열한 일주일을 보낸 학우분들께 연애세포를 깨워줄 로맨스 드라마를 추천해드릴 건데요. 로맨스 드라마 중에서도 내용부터 OST까지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들을 다루어 1부에서는 줄거리를, 2부에서는 드라마의 흥행 정도와 유명 OST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스포는 이해 부탁드릴게요. 너와 함께 떠나보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loving you forever. Almost paradise. 태양보다 더 따스한 날 보는 너의 눈빛은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이제 내가 살지 않도록 It's beautiful life. 난 몰래 온 사랑에 놀라서 가슴 시린 기억만 남게 했나봐. 네 눈에 고인 눈물도 모르고 그때 그 로맨스. 애써 외면했다는 게 후회가 돼. 그땐 어려서 그때 몰라서 널 아프게 했나봐. 이젠 알지만 너무 늦은 건가 봐. 너만 보인다. 오늘 소개해드릴 로맨스 드라마는 도깨비로 쓸쓸하고 찬란한 신 도깨비 김신과 도깨비 신부의 운명을 타고난 지은탁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려를 배경으로 김신과 김선은 우애 좋은 남매지간으로 김신은 무신이었지만 임금위에 신이 있으며 그 신이 김신이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는 겉모술수에 말려 어린 왕 왕녀는 김신을 처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김신의 부하들은 물론 왕녀의 아내였던 김선도 화살에 맞아 함께 죽게 되는데요. 하지만 김신은 죽지 않고 도깨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배를 타고 가던 도중 폭풍우와 같은 배의 해적에 의해 죽을 뻔한 아이를 구하게 되며 그 아이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도깨비의 집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9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현대에 들어 뺑소니 사고로 죽어가던 임산부를 살리게 되고 뱃속에 있던 아이인 지은탁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귀신을 보고 대화도 하며 자라게 돼요. 9살에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탁하게 자란 지은탁은 도깨비 신부가 될 운명으로 계모보다 더한 이모와 그의 아이들과 생활할 때 도깨비를 만나게 됩니다. 지은탁이 이모 집을 나와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집 사장님은 써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거 김선의 환생이었는데요. 또한 전생의 기억을 잃고 업보를 없애기 위해 저승사자로 벌을 받고 있는 왕녀는 서로의 전생을 모른 채 또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저승사자와 악연인 듯 악연 아닌 김신은 지은탁과의 관계를 유지한 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생 써니의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김신이 죽을 당시 칼이 꽂힌 채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칼의 존재를 도깨비 신부인 지은탁만 볼 수 있어 지은탁에게 자신의 칼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칼을 뽑게 되면 무로 돌아가지만 그 사실을 지은탁에게는 숨기게 되고 지은탁은 단지 칼을 뽑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 그의 가슴에 꽂힌 칼을 뽑으려 합니다. 하지만 1차 시도는 실패하게 되면서 칼의 용도와 칼을 뽑는 시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박중원이라는 악령이 등장하는데요. 박중원은 고려 때 왕녀 옆에서 김신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간신으로 아직도 악령이 되어 세상을 떠들고 있던 것이죠. 박중원을 없애기 위해 가슴에 꽂혀있던 검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김신은 결국 지은탁에게 검을 뽑아달라 요구했고 그렇게 박중원이 사라짐과 동시에 김신은 무로 돌아갔습니다. 김신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김신이란 존재는 지워지게 되고 지은탁은 김신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이 지워지는 짧은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도깨비 신부라는 점과 김신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둡니다. 그렇게 지은탁의 기억 속에서도 김신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김신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였는지 비가 오는 날이면 사무치는 슬픔에 견디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약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무로 돌아갔던 김신은 신이 되라는 것을 거부한 채 눈 쌓인 길을 걷고 또 걷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탁이 천은 오는 날 운명처럼 촛불에 초를 꺼 무로 돌아가기 전 지은탁과
김신이 작성했던 계약서의 효력으로 김신을 소환하게 됩니다. 김신이 돌아온 후 김신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지은탁은 점차 기억이 돌아오게 되고 결정적으로 기억이 되살아난 건 김신과 지은탁의 추억 장소인 캐나다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꼬였던 운명의 끈이 다 풀리는가 싶었지만 지은탁은 죽어야 하는 운명이 도깨비로 살아난 기타 누락자였기 때문에 아홉수가 되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서로가 이어졌을 땐 지은탁이 29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너무나 완벽했던 어느 날 지은탁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채 어린 아이들로 향하는 트럭을 보았고 결국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생이 끝난 지은탁은 저승사자가 건네는 망각의 차를 마시기 직전 김신을 만나게 되고 슬퍼하는 김신을 보며 망각의 차를 마시지 않고 다음 생에도 김신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인간은 4번의 삶을 살고 죽는다는 드라마의 설정상 지은탁은 첫 번째 생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생에 김신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써니와 저승사자 왕녀도 생을 마감하게 되며 둘은 동시대에 환생해 또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생에 접어든 지은탁은 함께한 추억이 많았던 캐나다에서 김신과 재회하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내게 오고 있었나요 피해지지 않는 그 사람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인연인 걸 느꼈죠 난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사람 슬픈 눈빛으로 왜 나를 보나요 울지 말아요 한눈에 날 알아본 건 아닌가요 이제서야 왜 내게 왔죠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그때 그 온도.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2부에서는 도깨비의 흥행 정도와 유명 OST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도깨비는 유명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인데 태양의 후계의 차기작으로 태양의 후예를 넘길 작품은 다시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뚫고 6%로 시작했던 시청률이 3회 만에 10%를 넘어서 마지막 방송에서는 최고 시청률 22.1%로 종방하게 됩니다. 1회부터 케이블 TV 역대 최고 첫 방송 시청률 기록이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기록인 평균 6.7%와 최고 18.6%를 깨며 김은숙 작가의 파워가 케이블에서도 통한 듯 보이는데요. 3회부터는 꾸준히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11회에서는 유로 플랫폼 기준 평균 15%를 돌파했습니다. 대망의 최종화에서는 유로 플랫폼 기준 케이블 프로그램 최초로 20%를 넘긴과 동시에 응답하라 1988의 기록을 넘어서며 TVN 및 케이블 드라마 역사를 새로 썼죠. 지상파 드라마도 20%면 시청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케이블에서 20%의 벽을 깼으니 그 인기가 실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깨비가 개봉한 2016년 겨울부터 대한민국의 겨울 패션은 코트가 되었습니다. 공유와 이동욱이 엄청난 피지컬로 롱코트 패션을 선보이며 코트 유행을 선도하였는데요. 각종 브랜드에서도 공유와 이동욱이 입은 것 같은 롱코트를 내놓았고 현재까지도 겨울 패션은 코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여담으로 김은숙 작가는 공유를 캐스팅하기 위해 5년간 공을 들였고 이동욱은 저승사자의 역할이 탐나 캐스팅 순위에도 없던 배우였지만 김은숙 작가의 해외 출국 스케줄을 파악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구하기까지 하며 어필했다고 합니다. 이제 OST들을 살펴보면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를 시작으로 크러쉬의 Beautiful,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샘김의 Who Are You, 소유의 I Miss You, 그리고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등 아직까지도 모두의 플레이리스트에는 도깨비 OST가 하나씩은 있을 만큼 2016년과 2017년의 음원 차트는 모두 도깨비 OST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타워 레코드 등지에는 도깨비 OST 매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 큰 흔행을 거두었죠. 확실히 김은숙 작가가 3년 동안 구상한 작품인 만큼 그 어떤 작품보다 퀄리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 말해 뭐해 이러다가 바보처럼 한눈 팔게 하지 말고 말해볼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one. 도깨비의 수많은 명대사 중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고 때론 그 열린 문 하나가 신의 계획의 변수가 되는 건 아닐까. 찾아보려고 간절하게 내가 어떤 문을 열어야 신의 계획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라는 대사와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질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 떠밀어준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 간 순간이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를 넘어 이런 대사들이 인생에 대해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 도깨비란 드라마가 더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던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
주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장난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행복한 금요일 저녁, 주말을 기다리며 몽글몽글해지는 로맨스 드라마 도깨비 정주행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로맨스 1주차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의 로맨스 드라마 추천은 마음에 드셨나요? 2주차 방송도 잠든 여는 세포를 깨워줄 로맨스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너의 손을 잡고서 지금까지 들으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로맨스 제작 및 진행의 박윤진, 기술의 강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밤하늘 불빛 같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꿈 패러다이스 너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새들을 항모해봐라 하늘을 개척하여 봄에 돌아들 온몸에 장몸으로 다리를 건다 넓고 넓은 저 하늘을 무게에 따라 저가들이 성강할 외움에 전다 이름 높다 황공대하 하늘을 간다 한적한 지구상을 내려다보며 인류의 번능 위에 힘쓰는 우리 하늘같이 무궁도로 평화지키자 저가들이 성장하여 배움에 전나 이름 높다 황금내하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여기는 호출부호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면화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항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에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17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캠퍼스를 지키는 우리의 소리 ABS. 여기는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